항상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항상 먼저 다가서야 되는데 자, 이번 소식은요,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이유종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청년 창업 성공 신화로 알려진 채소 과일 전문 프랜차이즈 총각내 야채가게 유명하지요. 하지만 그 성공 이면에는 이영석 대표의 갑질 횡포가 횡행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먼저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각내 야채가게. 자, 일단 직원과 점주들, 이 대표가 대하는 방식이 좀 달랐다면서요? 다른 정도가 굉장히 거칠었다고 봐야겠죠. 네. 사실 뭐 보도가 나오고 나서 대표가 지금 사과를 했기 때문에 뭐 네. 이제 믿어야겠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믿어야겠는데 진짜 이런 말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점주들에게 바로 너 똥개야 진돗개야 네. 이렇게 묻는 거죠. 사람들에게,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점주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냐면 본인 나름의 철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똥개는 쉽게 얘기해서 제일 먼저 월급이나 휴가 이런 걸 질문한 사람이고 아하. 진돗개는 이제 점주로서 장사에 대한 노하우, 네. 아이를 고르는 법이나 이런 거를 먼저 묻는 사람이다. 네.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사람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질문을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진돗개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따귀를 때렸다는 거고 아하. 또 한 차례 이제 똑같이 질문하고 또 따귀를 때리고 나서 이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폭행을 멈췄다. 이런 게 이제 점주 교육에 받았던 점주들의 증언입니다. 지금. 네. 아니, 똥개와 진돗개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개똥 철학인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가 자신이 2012년에 쓴 책에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인생에 변명하지 말아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똥개 마인드는 월봉, 그러니까 월급, 휴무, 주 5일제를 물어보는 게 똥개 마인드입니다. 네. 하지만 진돗개 마인드는 자신이 독립해서 가게를 차리는 법, 그리고 과일을 고르는 법을 물어보는 게 진돗개 마인드다. 그러면서 진돗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실함과 진지함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책에다가 재미있는 표현으로 좀 대조를 시킨 것 같은데 글쎄요. 책에다가 재밌게 쓰려고 한 건 이해가 되지만 이걸 실제로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그 방법으로 쓰고 또 따귀까지 때렸다. 분명히 갑질과 폭행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이 대표의 마인드, 자세,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더욱 황당한 건요. 점주들한테 금품을 상납하도록 강요를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돈을 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단톡방에 이렇게 은근하게 띄웁니다. 네. 스쿠터 선물 이거를 받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 사진을 띄웁니다. 네. 그러면서 나 이거 사줄 사람 이렇게 띄우면 점주들은 일종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게 됩니다. 사서 상납하는 구조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스승의 날 혹은 생일의 전날 이럴 때 축하 메시지라도 보내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점주들은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단톡방에 그러니까 가맹점 점주들의 단톡방에 띄워놓기도 했습니다. 잠시만요. 제자들이고 스승의 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뭐 좀 독특한 방식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라는 게 영업 방식을 이제 노하우를 전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야채 가게이기 때문에 야채 이제 공급도 하고요. 네. 따라서 본인이 이제 직접 노하우를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스승이다 이런 아.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전형적인 갑질 마인드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스승의 날 때 나에게 어떻게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네. 점주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던 거죠. 네. 실제로 뭐 이 스승의 날이나 뭐 이런 생일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욕도 하고 강요를 하고 막 그랬다면서요. 자, 이 갑질 마인드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전형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 근데요. 직원들의 외모나 연애사까지 관여를 했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뭐 그렇게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규칙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 실제 이게 정말 실행됐는지 궁금할 정도인데요. 네. 1초 지각하면 벌금 10만 원이다. 아이고. 예, 굉장히 무서운 네. 월급쟁이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금연을 지원할 텐데 다시 담배 피우면 10배로 반환해라. 네.
용모가 단정치 여기까지는 그래도 못하자고 해서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해할 만합니다. 용모가 단정치 못하다고 해서 강제로 가위를 들고 이발했던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실 일이네요. 이건 뭐 예전에 굉장히 억압적 분위기에서 고등학교 때나 있을 수 있는 그렇죠. 지금은 거의 존재할 수 없는 얘기죠. 마지막 더 거 이거 재미있는 거는 좋은 학교에 편입한 뒤에 이성을 사귀어라. 그러니까 이건 지방대 학생들에게 했던 얘기를 하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수준이 다 똑같은 학교 만나게 돼 있다. 따라서 좋은 데로 편입한 다음에 만나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별을 종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성 직원은 대표가 좋은 학교 가서 이성을 사귀를 하고 이성 관계까지도 대표가 상관을 하고 관여를 하는, 글쎄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건데, 이영석 대표 과거에 저희 채널 A와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영 철학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은 창업을 할 때 다른 거 필요 없거든요. 인사만 잘해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인사만 하루 종일 하셔도 네. 창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사를 잘 못하세요. 아. 왜냐하면 그 전에 조직 문화에서 뭐 내가 어느 회사에 누구였는데 사실 과거는 필요 없거든요. 그럼 항상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항상 먼저 다가서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지금 본인 입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고 인사 잘해라라고 말을 했으면서 제일 그 덕목이 필요한 사람은 본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총각의 약재 가게가 사실 처음에 네. 막 센세이션 일으킬 때 그걸로 뜬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 기억에 아마 90년대 말에 압구정도 어디에 처음에 생겼던 것 같은데 네. 딱 생기면 그때 당시에 진짜 총각들 있죠. 잘생긴 총각들이 쫙 네. 써가지고 아줌마들이 과일 사람은 어서 오세요! 막 인사를 한다고요. 네. 그리고 진짜 친절하게 했어요. 좋은 과일 가지고. 네. 그래서 장사를 잘 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이가 우리가 주부들을 상대하고 과일과 야채니까 이게 과일과 야채가 품질도 중요하지만 친절하고 완전 엎드리는 영업들 있잖아요. 네. 그걸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맹점주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것까지 이해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똥개 교육, 진돗개 교육이나 그런 표현일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방식이 너무 거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들 무조건 친절해라, 엎드려라, 고객은 왕이다, 우리는 의리고 고객은 갑이야까지는 좋은데 그걸 안 했다고 따귀를 때린다든지 뭐 선물을 예를 들어서 강요한다든지 조금 직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사실 너무 나간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지나면서 사람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이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서 본인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려웠던 시절들의 그런 아픔과 고통 그런 초심을 좀 잃어버리고 일탈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요, 이 인터넷에서 또 오늘 회자가 됐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총각 내 야채 가게의 슬로건이었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요일별 슬로건인데 월요일은 원래 대청소하는 날, 화요일은 화끈하게 일하는 날, 수요일은 슈퍼바이저 되는 날. 자,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하도록 일하는 날. 일요일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일하는 날. 글쎄요, 이것도 역시 성실함을 강조한 것 같긴 한데 지나치게 노동 착취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슬로건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월화수목 금금금이죠. 우리 흔히 얘기했던 그냥 일요일, 그러니까 주말 없이 열심히 일해라 이런 건데 아까 지금 앵커 말한 것처럼 저 슬로건대로 하라는 것 의미보다는 그렇게 성실하게 하지 않고는 남과 차별화해서 성공할 수 없다 이런 강조했을 텐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영석 대표의 어떤 갑질 논란이 되니까 저런 슬로건까지도 어느 정도 지나친 게 아닌가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갑질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그냥 웃어넘기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성실함을 강조하는 슬로건인데 이 갑질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저런 것 하나하나도 마치 노동 착취가 아니냐라는 오해를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총각 내 야채 가게 이 이영석 대표가 했던 독특한 운영 방식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가맹점, 총각 내 야채 가게 가맹점을 하려면 돈을 내고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의 이름이요. 이른바 똥개 교육이라고 사람들은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똥개 교육이라뇨? 네, 보통 그 프랜차이즈에서 그 업체에서 가맹점주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매장 점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서비스 교육 혹은 경영 마인드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500만 원 정도를 받고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가맹점주들은 똥개 교육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영석 대표가 그 똥개, 진돗개 이런 걸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마치 똥개 교육 그리고 또 가맹점주들에게
500만 원씩 내고 강의를 들어라. 글쎄요. 조금 무리한 내용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좀 특이한 운영 방식이 있다면서요, 박수윤 차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각내 야채가게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걸 하겠다는 사람이 돈을 내고 그렇죠. 계약서를 쓰는 거죠. 계약서를 쓰고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총각내 야채가게 같은 경우에는 이 직원들 중에 선발을 해서 본사가 이 가맹점을 차려줍니다. 그냥 차려줘요? 네, 차려주고 일단 차려주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걸 다 대주고 이제 이걸 운영을 하면서 가맹점주가 갚아나가는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가맹점주이면서 돈을 대출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더 절대적인 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내고 가게를 프랜차이즈를 가맹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한 푼도 없는 사람도 가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철저하게 대출 관계로 엮인 완벽한 갑과 을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영 방식이군요. 자, 그런데요. 이 여론의 문매를 받고 있는 이영석 대표도 한때는요.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롤 모델이었습니다. 자, 자수성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큰 성공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이목을 집중을 받았었죠. 예, 맞습니다. 맨 처음에는 오징어 행상을 한 1년 이상 따라다녔습니다. 네. 그러면서 장사의 기본기를 배웠고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트럭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야채가게 18평짜리를 압구정동 일대에 내게 되는데 이게 신선한 제품을 많이 판매함으로써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이 동네에선 사실 대형 슈퍼마켓도 많았는데 왜 여기에 많이 팔리게 됐냐 하면 서비스도 매우 좋았고요. 또 신선한 것들을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게다가 사업 확장도 압구정동, 목동 이런 부유층 혹은 중산층 가게만 매장을 많이 내서 굉장히 성공 신화를 이뤄낸 인물입니다. 이 성공 신화는요. 드라마로도 만들어졌고 심지어는 뮤지컬로도 만들어져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작품이 되기도 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채널A에서도 드라마를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저희 채널A에서도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인공 총각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게를 이제 뺏기면서 되게 울분에 젖어 있다가 결국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초심으로 돌아가서 트럭으로 다시 행상을 해서 일어서는 그런 해피엔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총각내 야채가게 실제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지금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이영석 대표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 내용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번 일은 너무 죄송하게 됐고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저희 회사의 이미지를 이렇게 망가뜨린 것 같아서 잘못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열심히 대책 세우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계속 터지고 있는 이 프랜차이즈 갑질. 오늘요. 이 바른정당에서 갑질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발언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가맹 분야의 고질적인 갑을관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포함시켰습니다. 우선 필수 문품,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정보들의 공개 형태와 수준에 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협의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와 시장의 압력이 가해지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들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자, 가맹본부들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또 칼 휘두르면 어떤 지금 상황이 처해질지 모르거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